얘가 높이 떠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정지가 되는데 이게 낮게 뜨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지할 수가 없어요. 얘가 낮게 뜨면서도 안 떨어지려면은 빨리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빨리 돌아가야 그 원심력이 충분히 커서 이 만류인력 하고 평형을 이루면서 안 떨어지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보통은 같은 이 머리 위에 해서 여기 방송 통신을 위해서 많이 씁니다. 이런 정지궤도 위성은 방송 통신을 위해서. 얘가 돌아가 버리면 여기서 못 쓰잖아요. 못 하니까 이쪽으로 가 버리면. 그러니까 통신을 위해서는 이런 정지궤도 위성을 쓰는데, 낮은 위성들은 그럼 왜 필요하냐? 낮은 위성들은 이게 관측 위성들, 주로 이제 특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는 관측 위성들은 훨씬 낮게 뜨니다. 낮게 떠서 그래야 관측이 잘 되니까. 대신에 낮게 뜨면은 얘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돌 수밖에, 더 빨리 지구에 대해서 빨리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돌죠. 이렇게 도는 거죠. 관측 위성들. 지난번에 우리 뭐 쌓아올린 그 나로 통해서 쌓아올린 인공위성 같은 경우도 관측 위성이죠. 그건 과학 관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 돌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만 없고 이렇게 뭐 하루에 몇 바퀴씩 이렇게 이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죠. 그래서 낮게 뜨기 때문에 관측이 잘 된다. 이건 통신 위성으로 쓰는 겁니다, 주로. 지구의 반경, 그리고 지구가 여기 중력 가속도, 그리고 얘가 자전하는데, 한 바퀴 자전하는데 든 시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한 바퀴가 2파이 라디안이니까 2파이 라디안을 갖다가 거의 24시간이죠. 24시간으로 나눈 것이 얘가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그 각속도예요. 세타 다트. 근데 여기서 24를 안 쓰고 23.93을 쓰는 거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약간 나는 겁니다.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건 주어진 값이고, 뭐 요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는 여기서 그 핵심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다 주어진 값이고, 이걸 가지고 높이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주어진 값인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단 한 가지죠. 이 R 방향의 이 운동 방정식 가지고 하면 돼요. 여기서 이쪽 왼쪽이 바로 원심력에 해당하는 거죠. 질량 곱하기 그 원심 가속도 성분. 가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요 반경이 R이고 H니까 이 거리가 지구 중심에서부터 여기 위성까지 거리가 R 플러스 H예요. 그래서 요게 R 플러스 H의 세타 다트의 자승, R 오메가 자승이라고 보통 우리가 하는, 그게 가속도 성분이죠. 가속도 성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만류인력하고 일치한다. 원심력과 만류인력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얘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고, 그 식으로부터 결국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R 플러스 H의 3승이 세타 다트의 자승분의 라지 GM이고, 라지 GM은 전 시간에 우리가 다뤘지만 이게 R 자승 G가 되죠. 이게 지구 표면에 있을 때 요 만류인력이 R 자승분의 GMM이고, 그 다음에 그게 스몰 m 곱하기 g가 되니까 스몰 mg가 R 자승분의 GMM하고 같다는 데서 바로 이게 나온 거죠. GM이 R 자승 G라는 게. 그래서 요걸로 바꾼 거고, 요거 R도 주어져 있고 G도 주어져 있고 세타 다트도 여기 주어진 정보 다 있으니까 요 값이 구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H는 요거에 그 3분의 1승 한 다음에 거기서 라지 R을 빼면 H가 구해지는 거죠. 이걸 구해보니까 여기 나온 게 약 35만 8천 킬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지구 반경의 약 5.6배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이 떠 있는 거죠. 지구 반경의 5.6배 높이에 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위성을 갖다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하고, 정지궤도 위성은 영어로는 지오스테이셔너리 저거고, 정지궤도가 아니고도 지구와 동일한 각속도로 도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지구와 동일한 각속도로 돈다고 해서 다 정지해 있진 않아요. 지구하고 똑같이 돌면서도 얘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성은 지오싱크로노스, 그러니까 지구하고 동일한 이 싱크로노스가
싱크로 모션이라는 게 같이 일치한다는 거죠. 각속도가 일치하는. 그 중에서 일정하게 정지되어 있는 위성만 이 지오 스테이셔너리 위성이에요. 이게 지오 스테이셔너리 위성은 지오 싱크로너스 위성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 정지궤도 위성은 그래서 적도상에 떠 있는 거죠. 적도 상공상에 떠 있습니다. 띄워놓은 이런 위성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용한 건 단지 만류인력의 법칙하고 원심력이 같아진다라는 그거 이용해서 푼 문제입니다. 궤적 방정식은 뭐 이용하지도 않았고요. 뭐 궤적이 나타나면은 궤적에 관련된 게 나타나면 궤적 방정식을 이제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예제를 보면은 이 지금 거는 여러분이 이거 강의 노트를 다시 그 내려받으라고 내가 그 웹사이트에다가 다 공지도 하고 그 공지한 데 보면은 여러분들 저 퀴즈 어디서 보고 하는 거 그거 다 거기 공지돼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본 사람들은 아마 다 새로 내려받았을 테고 지금 아무 그 옛날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분명히 시험 얘기를 했는데 궁금하지 않았던 모양이지. 자, 거기 그 다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구심운동을 하는 물체인데 구심운동을 해서 이런 반원을 그리면서 구심운동을 한다는 그런 예예요. 질점이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출발할 땐 이쪽으로 잡아당겼죠. 5점이 구심점이에요. 이쪽으로 잡아당겨. 그리고 올라가면 여기서는 이쪽으로 잡아당기겠죠.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여기 초기 출발할 때 속력이 V0다. 이럴 때 이게 이 각도가 세타가 되는 이 위치에서 이 구심력이 여기 보면은 요런 속력이 요 세타 위치의 속력이 요런 함수로 나타나는 것을 갖다 우선 증명해라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세타가 0일 때는 V0 맞잖아요. 그래서 세타가 0일 때는 V0. 여기로 가면 세타가 90도가 되겠죠. 여기로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세타가 증가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면 90도면 요 코사인 세타 0이 되니까 속력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목력. 그래서 여기서 V0 출발해서 이렇게 다가가면서 무한대 속도로 가는데 여하간 이렇게 만일에 이렇게 반원을 그린다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라 하는 거죠. 원래 여기 문제 주어진 게 뭐냐면 이 반원의 방정식이 이거예요. R은 R0 코사인 세타. 이게 반원의 방정식이죠.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원래 구심운동하는 때는 항상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데 구심운동. 자, 그러면은 요 식에서 요거를 시간에서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R 다트가 R0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다트가 되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질점이 갖는 속도는 우리 극좌표계 쓸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극좌표를 쓰게 되면은 R 다트 2R 더하기 R 세타 다트 2 세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앞에 R 다트는 요거라고 그랬으니까 R 다트 요걸 갖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R 다트 여기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게 이 속도 벡터가 이렇게 되니까 이 속도 벡터의 절대값이 바로 이게 속력이죠. 속도 벡터의 절대값이 속력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절대값 하면 여기 사인이 있고 코사인 있으니까 제곱하면 1 돼 버리니까 바로 속력이 R0 세타 다트가 된다 하는 걸 갖다 알 수 있고, 그런데 아까 이 R제곱 세타 다트는 일정하게 H라는 일정한 값인데 이 H 값이 우리 전에서 배웠지만 H 값이 거기서 여기 나온 것처럼 R0 V0 이렇게 된다 하는 걸 갖다 이렇게 앞에서 배웠었죠. 모든 걸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이 한 얘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면서 어느 정도 복습을 하면서 따라와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번 얘기한 거를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저 화면에 뭐가 떠 있구나. 얼굴이 아직 안 보이네. 상관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한 번씩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이걸 쫓아와야지. 한번 배운 거는 소화를 시키면서 쫓아와야지. 앞에서 배운 걸 갖다 뒤에서 계속 내가 한두 번 정도는 더 얘기를 하지만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얘기한 거예요. H가 R0 V0 된다는 거. 이거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R제곱 세타 다트가 R0 V0니까 세타 다트는 R제곱분의 R0 V0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 R이 앞에서 식으로 주어졌잖아요. 그게 R0 코사인 세타였어요. 그래서 R 대신에 R0 코사인 세타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위에서 R0 하나씩 지워버리면 이런 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여기다가 세타 다트 여기다가 요걸 갖다 대입하면은 V가 코사인 제곱분의 V0 이렇게 구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식을 가지고 증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구심력의 성분 중에서 접선 방향 성분을 구해라. 그럽니다. 접선 방향 성분을 구해라. 접선 방향 성분이라는 게 구심력의 성분 중에서 이 구심력이 가속도의 접선 방향 성분을 우선 먼저 구해보면 그걸 갖다가 AT라고 표시하면 그건 V 다트죠. 접선 방향 성분이 V 다트예요. 노멀 법선 방향 성분이 로분의 V 제곱이고, 그죠? 그래서 V 다트인데 V 다트가 앞에서 여기 V가 이렇게 구해졌으니까 이건 미분하면 돼. 시간에서 미분하면 되죠. 여기서 V0는 컨스탄트고 코사인 세타 제곱 요놈만 요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1 요걸 미분한 값이 바로 요거죠. 요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 세타 다트를 갖다가 여기 세타 다트 구해졌죠. 여기 요걸 갖다 집어넣으면 결국은 이렇게 R0 V0 그리고 세타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된다. 그런데 구심력이 그 접선 방향 성분이 M 곱하기 AT죠. M 곱하기 AT가 힘의 접선 방향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M 곱한 게 바로 구심력의 접선 방향 성분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주어진 식 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무슨 궤적 방정식을 이용하는 그런 건 안 나왔지만 주로 만류인력과 뭐 구심력 그거에 주어진 그 관계식 이거 가지고 풀이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문제 좀 쉽게 어떤 우주선이 질량 라지 m이고 반경이 라지 r인 행성에서 높이 h만큼의 높이의 상공을 따라서 원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얘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인공위성이 우주선이 이 행성 상공을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 행성의 질량은 라지 m이고 반경은 라지 r이고, 이럴 때 우선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은 이 우주선의 속력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 서큘러 오빗을 원형 궤도를 따라서 돌 수 있는 속력을 구해라는 거죠. 그거는 원형 궤도를 따라서 돈다면 만류인력하고 그다음에 원심력하고 같아지는 점이죠. 그래서 이게 높이가 행성의 중심에서부터 이 우주선까지의 거리가 라지 r 플러스 h니까 요게 원심력이죠. m 곱하기 r분의 v 제곱, 이게 원심력이고, 요게는 만류인력, 그죠? r 플러스 h 떨어진 라지 m과 스몰 m, 스몰 m은 우주선의 질량이죠. 이런 관계가 나오니까 요 식에서부터 v는 이렇게 구해진다. v는 이런 값으로 속력이 원형 궤도를 따르는 그 속력이 쉽게 주어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속력으로 또 돈다고 그랬을 때 이 우주선이 이걸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한 바퀴 돈다고 그러면은 이 돌아가는 이 거리가, 한 바퀴 거리가 반경이 r 플러스 h인데 한 바퀴가 되면 2파이 곱하기 r 플러스 h죠. 그죠? 거리가 한 바퀴 돌면서 트래블
여행하는 거리가 2파이 r 플러스 h, 반경이 r 플러스 h니까. 그러니까 2파이 r 플러스 h만큼을 갖다가 시간 속력 곱하기 t만큼의 그 주기만큼의 이게 곱해주면 그게 되니까 앞에서 이 속력을 구했죠. 이게 요거분에 루트 r 플러스 h분의 gm 곱하기 타우,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되니까 그 관계식으로부터 타우는 2파이 루트 라지 gm분의 r 플러스 h의 3승 이렇게 구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형 궤도를 돌 때 어떻게 돌게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여기 그 속력과 그 주기 시간에 대한 그 정보를 갖다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을 하세요. 언제든지.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아까는 이것도 구심운동 하는 건데, 아까는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이렇게 돼서 그 반원이 되는 그런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였는데, 이번엔 타원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발하는 이거 조건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0일 때 V0로 출발하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타원 궤도를 그린다. 그리고 그 타원의 식이 어떻게 주어지면, 아까 R0 코사인 세타 이랬는데 여기 타원의 식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R0. 여러분이 극좌표계로 원이나 타원을 그리는 것에 이미 익숙하면은 이게 뭐 이상해 보이지 않을 텐데, 극좌표계 그렇게 자주 쓰는 게 아니라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식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모른다고 그건 큰일 나는 건 아닌데, 타원식입니다. 타원식. 자, 이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구심력 F가 이때 받게 되는 이 구심력, 이 M과 이 M이 O를 향해서 이렇게 작용하는 구심력이 R의 제곱의 반비례함을 갖다 보여라 하는 게 여기서의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R의 제곱에. 자, 원래 그 저걸 보면 R이라는 것은 R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궤적 방정식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궤적 방정식에서 U라는 게 나왔죠. 그게 R분의 1로 정의가 됐었어요. 근데 R은 여기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요거의 역수가 바로 U죠. 그래서 요거의 역수로 쓴 게 이게 R0분의 2 빼기 코사인 세타, 이게 U예요. 자, 이렇게 U가 주어졌으니까 이놈을 갖다가 궤적 방정식에서 보면 이렇게 세타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텀이 등장하니까 우선 한 번 미분했어요. 요걸 세타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니까 R0분의 사인 세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R0분의 코사인 세타가 나와요. 코사인 세타가. 그래서 요놈하고 더한 놈이 바로 그게 이렇게 된다 하는 게 원래 궤적 방정식이었잖아요. 이 F가 뭔지 모를 때 요거 궤적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두 개를 갖다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은 그게 얘 더하기 얘 하면은 요거는 R0분의 2가 되죠. R0분의 2. R0분의 2가 이놈이다 하는 게 궤적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정리하면 F가 뭐가 되느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R0 R 제곱분의 2mh 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죠. 나머지 건 다 상수요. 이 분자에 있는 거 다 상수고, R0도 상수니까 결국 얘가 R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하는 걸 갖다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이런 거 뭐 증명하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의외로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따라서 주어진 조건들 다 뭐 미분할 거 미분하고 해가지고 식에다 대입하면은 저절로 이런 값들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건 문제에 난리가 없죠.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고민이 되겠지만, 시험 문제로 나온 것들은 다 답이 있는 것들입니다. 다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다 풀리게 돼 있는 문제들. 뭐 무지하게 어렵다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납니다. 절대. 예를 들어서 100대 1 시험이다. 100명 중에서 1명 뽑는 시험이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날 수 있어요.
100명 중에서 한 명을 골라내야 되니까 대부분은 모르는, 대부분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내야 되죠. 그래야 변별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시험은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잘해봐야 5대1, 무지하게 높은 경쟁률이고, 많은 경우에 뭐 2, 3대1 이러니까 두세 명 중에 한 명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30%, 뭐 예를 들어 3대1 그러면 30% 풀 수 있는 문제가 나기 때문에 30%가 푼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그렇게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나게 돼 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험이 몇 대 1 시험인가? 3대 1이다. 그러면 3명 중에 한 명이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일에 졸리면은 일어나라고 그랬죠? 만일에 졸리면 일어나라고. 저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3대 1인 시험인데 그냥 뭐 거의 아무도 못 푸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편안한 거예요. 왜냐면 그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이 시험하고는. 그 어쩌다 100명 중에 한 명 푼 게 내가 지금 붙고 떨어지는데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100명 중에 한 명 붙는 거는 그건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거죠. 3명 중에 그 2명 떨어지고 한 명 붙는 그런 저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냈다면은 낸 사람이 잘못 낸 거고 여러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원래 안 냅니다. 절대 안 내요. 대수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고 너무 어려운 문제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 풀만한 그런 문제를 내는 거죠. 자, 여기 또 궤적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거는 원래 요게 지구예요. 지구 반경이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지구인데 지구를 따라서 원형 궤도를 갖다가 어떤 이 위성이 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원형 궤도의 높이가 H1이었고 이게 뭐 이렇게 돌려면은 뭐 아까 나온 것처럼 한 3.5배 돼야 된다고 그랬죠. 5.6배 정도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 정도 돌고 있다가 이렇게 돌다가 요걸 지나는 순간 속도를 증가시켜 가지고 요 원형 궤도에서 벗어나서 더 큰 이런 타원 궤도를 돌겠다. 그런 운동을 일으키겠다. 타원 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H2가 되도록 그런. 그러니까 H1과 H2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요 A를 통과할 때 도대체 속력을 얼마나 증가시켜야 얘가 H2 이런 모양을 하는 타원을 그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예요. 원형 궤도에서 벗어나서 타원 궤도로 갈 때 가려면은 속력을 얼마나 증가시켜야 되느냐. 요 정점에서 요 근정점에서 속력을 얼마나 증가시켜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게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우선 처음에는 원형 궤도를 돌고 있었다니까 처음에 속도를 갖다가 VC라고 하자 이거죠. 이 서클을 그리면서 돌 때의 속도를 VC라고 하면은 만류인력이 그 원심력과 같다는 그 식에서부터 이게 VC가 아니라 V1, V1이라고 아니요 VC 맞네요. 이게 R1이고 그때 여기서부터 지구 중심에서부터 여기 궤도까지 서클의 반경이 R1이에요. 스몰 R1. 그래서 만류 인력과 원심력이 같다는 식에서부터 바로 그 위성의 원형 궤도를 도는 속력이 구해집니다. 바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표현하든 이렇게 표현하든 쉽게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궤적 방정식에서 이제 이 타원 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타원 궤도를 그린다고 해서 궤적 방정식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식은 R과 세타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U가 R분의 1이니까 그 라지 GM은 GR 자승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 여러분이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연습 문제.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두 점 A점과 B점에서 각각 A점에서는 이게
그, 그 A점의 각도를 세타 A, B점의 각도를 세타 B. A점의 각도는 180도, B점은 0도,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걸 대입하게 되면은, 대입하게 되면 이쪽은 여기 마이너스 입시론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입시론이 되겠죠.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요 얘 입시론 마이너스 입시론 플러스 입시론 서로 캔슬돼 버리고 요거 둘만 남으니까 결국 얘 더하기 얘가 요거의 2배 그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 식이 여기 밑에 있는 이 식입니다. 이 식이 그렇게 남는다. 이거 좀 다음 시간부터 좀 갈아야겠다. 이거 이거 안 나오는데 잘. 다른 것도 있나? 그래서 요 식에서부터 스몰 h 요 헤드 여기 지금 요거 요 노테이션상에 스몰 h1, h2하고 이 h하고 다른 겁니다. h1, h2는 그 altitude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위성이 그 지구 표면에서부터 떠 있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이 스몰 요 h는 헤드 그죠? R0, V0 해가지고 그걸 나오는 그 헤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헤드 양이 이렇게 구해지죠. 요 식에서부터 이렇게 구해진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요 양이 뭐냐면 라지 R 플러스 H1의 VA라고 그랬죠. 이게 R0, V0 이렇게 되는 거하고 동일한 저거죠.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VA는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구해진다. 그래서 VA 값이 이렇게 구해지죠. 그래서 A를 지날 때 속력이 이렇게 된다는 걸 구했어요. 그러면 원래 속력은 VC였고, 그러니까 증가시켜야 될 속력은 A의 속력에서 타원을 돌 때 A를 지날 때 속력에서 서클을 돌 때 그 속력을 빼주면은 증가시켜야 될 속력이죠. 그 속력이 요게 VA고 요게 VC니까 이걸 두 개를 차이가 바로 증가시켜야 될 속력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보면은 이런 그 궤적 방정식을 갖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궤적이 등장을 하고 하게 되면은 그런 그 내용을 갖다 이용을 해서 풀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금세는 타원에 대한 내용을 풀었는데 여기는 또 포물선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우주선이 여기 A점을 지날 때 지구 중심 여기서부터 떨어진 이 거리를 RA라고 하고 이때 이렇게 가는 요 속도가 VA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 우주선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을 한다 이렇게 정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포물선을 운동한다는 걸 갖다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건데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동안에. 자, 뭐 포물선이 됐든 뭐가 됐든 궤적 방정식은 또 동일하죠. 동일해요. 그래서 궤적 방정식 포물선이 됐든 타원이 됐든 궤적 방정식이 다 똑같이 이겁니다. 요 입시론 값이 1이면은 포물선이라고 그랬어요. 입시론이 1보다 작으면 타원이라고 그랬고 입시론이 1보다 크면은 쌍곡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입시론이 여기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요 식이 원래 요 식을 갖다 바꾸면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에 U가 R분의 1이고 GM이 GR 자승이니까 여기다가 입시론이 1일 때가 포물선이니까 입시론 1 집어넣으면은 1 집어넣고 A를 지날 때는 그때가 세타가 0일 때죠. 세타가 0이에요. 정점 지날 때 세타가 0이죠. 그러니까 세타가 0이니까 이게 1 더하기 1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로 안에 있는 놈이 이게 2가 돼요. 2가. 그래서 이 식이 구해지는 거예요. 이게. A를 지날 때 지구 중심에서부터 A점까지의 그 반경 그 거리가 RA죠. 그래서 RA분의 1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이때 이 식을 갖다 하나 얻고 그 다음에 두 점 B와 C에서 세타는 B점에서 90도이고 C점에서 마이너스 90도예요. 따라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이 입시론이 1이고 여기다 코사인 세타가 90도 집어넣으면 얘는 0이고 마이너스 90도 집어넣으면 0이죠. 그래서 얘가 두 번째 항은 항상 세타가 90도나 B점이나 C점에서 요 두 번째 항은 항상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RB분의 1
RC분의 1이나 다 똑같이 여기 C입니다. 요거 B가 아니라 C, C. 여기 타이포 에러가 있는데 둘 다 H 자성분의 GR 자성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게 포물선에서 B에서 C까지 형성시키는 이 면적과 관련된 공식은 이거는 여러분이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그 면적을 이거 구하는 거는 뭐 이 극좌표기를 적분해서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하는데 그거 뭐 그 수학 기하학적으로 뭐 포물선 적분해서 면적 구하는 거를 여러분이 꼭 잘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이건 뭐 테이블 찾아봐도 이 테이블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거 모르면 못 풀게 문제는 내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 아니니까 이게 뭐 기하학을 다루는 문제라면은 그게 핵심이 돼서 그게 문제로 나겠지만 여기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에서 이거 몰라서 그다음에 못 풀게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 면적이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요 면적이죠. 이렇게 된 요 면적. 요 면적이 뭘로 요게 RA이고 요게 RB일 때 포물선일 때 그 면적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져요. 3분의 4 RA 곱하기 RB 이렇게 주어져요. 여기서 그 RA하고 RB하고 요 관계에서 여기 RA하고 RB가 얘네들 보면은 관계에서 이게 2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게 3분의 8의 RA의 제곱이 돼요. 요게 저건데 구심 운동을 하는 물체가 단위 시간당 만드는 궤적은 그 이게 2분의 h라고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구심 운동할 때 요게 2분의 h가 단위 시간당 만드는 궤적이다. 처음에 했던 얘기예요. 그 앞에서 한 얘기들을 그 계속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앞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의 노트 제일 앞에 부분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고 단위 시간당 만드는 면적에 이거니까 얘를 이걸로 나눠주면은 바로 시간이 나오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h분의 2s 그러니까 2분의 h분의 s s가 요거니까 그걸 대입하고 h는 뭐예요? RA VA죠. h는 RA VA예요. 그죠? HA가 RA VA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헤드의 양.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다. 시간이 3VA분의 16RA 이렇게 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걸리는 시간이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포물선 운동 얘기하고 타원 운동 주로 타원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고 포물선 자 어떨 때 타원 운동이냐? 그러니까 자유 운동을 하면 다 타원 운동이에요. 자유 운동하면은 예를 들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의 운동은 다 타원 운동이에요. 타원 운동. 그게 케플러의 법칙 운동의 법칙 1법칙이라고 그랬죠. 타원 운동한다. 태양을 갖다가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운동한다. 그거죠. 그런데 타원 운동 안 하는 포물선 운동이나 쌍곡선 운동 언제 하냐? 그거는 바로 우주선 같은 경우에. 우주선 같은 경우는 지가 추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갖다 가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그건 자유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저 막 그 행성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이런 탈출 속도 뭐 이런 걸 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속도를 늘려가지고 졸리면 일어나라고 일어나.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한 이런 위성이 이런 타원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행성의 중심에서 두 정점 A점은 요거 근정점, 요거 원정점이라고 그러는데 요 두 정점까지 거리를 각각 요게 RA, RB라고 할 때 이 두 정점에서 궤적의 곡률 반경, 그러니까 여기 곡률 반경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양쪽 곡률 반경이 똑같죠. 이게 뭐 시메트릭하니까 요게 요 곡률 반경이 요게 얼마냐 하는 게 구하라고 그러는 문제입니다. 자, 그 곡률 반경이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해라. 답을 갖다가 한 반 정도 준 거죠. 답을 주고 증명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곡률 반경을 구해라. 그랬으면 더 어려운 문제죠. 더 어려운 문제. 자,
풀이하는 거는 이런 문제는 전부 다 궤적 방정식 가지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운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풀이할 것이다는 건 뻔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자꾸만 익숙해지도록 문제를 풀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궤적 방정식은 요걸로 주어지니까 앞에서 RA분의 1은 요거하고 요게 세타가 0일 때 그럼 1 플러스 입시론이 되는 거고 RB분의 1은 RB분의 1이 1 플러스 입시론이 되는 거고 RA분의 1은 요것도 RA예요. 요것도 타이포 에러네. RA. 그거는 1 마이너스 입시론이 되죠. 세타가 180도가 되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갖다 RA분의 1하고 RB분의 1을 갖다 더해주면 요게 하나는 플러스 입시론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입시론이니까 두 개 더하면 서로 캔슬 돼버리고 H 자승분의 2GM만 남죠. 이 식이에요. 이 식. 자, 그런데 이 한 정점에서 인공위성 가속도의 법선 방향 성분은 요거는 뭐냐면은 헤드는 RA, VA이기 때문에 법선 방향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 법선 방향 성분은 원래 얼마냐면 로분의 VA의 제곱이에요. 그죠? 로분의 VA 제곱. 이게 로가 곡률 반경이니까 우리가 궤적 좌표계 썼을 때 법선 방향 성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법선 방향 성분이 로분의 VA 제곱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VA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H가 RA, VA니까 VA는 RA분의 H죠. RA분의 H. RA분의 H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멀 방향 성분은 법선 방향 성분은 로 RA 제곱분의 H 제곱이다 이거죠. 따라서 이 그 법선 방향 그 잡아당기는 그 힘은 질량 곱하기 그 법선 방향 가속도 성분이니까 이거 질량 곱해진 거고. 근데 요 놈이 바로 뭐냐면은 요 놈이 여기는 요 놈이 뭐하고 같아지냐면 법선 방향 성분이 요게 그쪽 방향으로 만류 인력하고 같아지는 거죠. 만류 인력하고 법선 방향 성분하고 그쪽으로 잡아당기니까 만류 인력하고 똑같아요. 그 탄젠셜 방향 성분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식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로분의 1이 H 제곱분의 GM이라는 게 나온다 이거죠. 근데 H 제곱분의 GM인데 여기에 요 식이 H 제곱분의 2GM이 요거니까 요거의 2분의 1 한 놈이 바로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다. 그래서 곡률 반경 로 값을 갖다가 요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곡률 반경 로를 갖다가 그래서 전혀 엉뚱한 요 식에서부터 이런 그 곡률 반경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일 저거한 문제로 어떤 문제냐면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말이죠. 이게 시츄에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보죠. 이게 명왕성이에요. 사탄. 그리고 이 명왕성 주변에 테티스라는 이런 명왕성의 한 위성이 여기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달이죠. 달. 명왕성에 속한 달이에요. 지구의 달처럼 명왕성에도 이런 달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티스라는 놈인데 이 놈은 서클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가 R1이라는 또 거리에 떨어져서 서클을 움직이고 있다는 데서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저호가 이렇게 명왕성을 접근해 오다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관측을 갖다가 타원 궤도를 돌면서 관측을 하다가 자 이제 이 관측 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어디 딴 데로 가야겠다. 그래서 딴 데로 가기로 했는데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게 45도 방향, 즉 여기서부터 따지면 135도 방향 되는 저쪽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각도가 결정이 되면은 이 쌍곡선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게 어떻게 결정되냐면 1 플러스 입시론 코사인 세타
세타가 0이 된다는 조건에서부터 1 플러스 입실론 코사인 세타가 우리 궤적 방정식 보면은 말이죠. 궤적 방정식 보면은 이게 궤적 방정식인데 R이 무한대로 가면은, 그죠? R이 무한대로 가면 1 플러스 입실론 코사인 세타가, 그죠? 0으로 가는 거죠, 이게.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입실론이 정해지면 세타가 정해져요. 그죠? 여기서 세타가 정해졌죠. 세타가 정해지니까 입실론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쌍곡선의 편심률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코사인 세타가 135도일 때 입실론 값은 루트 2로 구해져요. 루트 2로. 그래서 여기 루트 2라는 게 구해지는데, 그런 쌍곡선으로 탈출을 할 때 여기서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탈출 속도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쌍곡선으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탈출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구해라 하는 게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탈출 속도는, 행성 탈출 속도는 제일 정한 게 포물선으로 탈출하면 되죠. 포물선으로. 그게 최저의 속력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포물선으로 탈출하면 탈출이 돼요. 다시 안 돌아와요. 포물선으로는. 입실론이 1만 돼도. 근데 여기서는 포물선으로 탈출하면 아까 여기 나오는 이 X축의 평행으로 탈출하게 되죠. 평행으로. 근데 그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90도로 탈출하는 방법은, 90도로 탈출하려면은 운동을 갖다 타원 운동을 한쪽을 이렇게 만들다가, 내가 이렇게 만들다가 여기서 90도로 이렇게 탈출해야, 포물선을 탈출해야 90도로 탈출하게 되겠죠. 이거에 90도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타원 운동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따라서 이게 처음에 달라져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90도로 탈출은 안 됩니다. 이 상태 이렇게 해서 90도로 안 돼. 이렇게 90도로 가려면 이게 얘의 속도가 무한대로 가야 돼요. 무한대로 가야 얘가 이렇게 탈출이 되지. 이게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탈출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수평으로 탈출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점점 이게 이 각도가 생길수록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탈출을 해야 돼요. 탈출 속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탈출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 탈출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력으로 탈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훨씬 빠른 속력으로. 자, 이럴 때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탈출할 때 이 탈출 속도를 그러니까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135도로 간다면은 이 탈출 속도를 얼마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얼만큼 분사를 해야 되는지, 시간 동안에. 분사력이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게 되겠지만,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 의해서 운동량은 MV 할 때 그 운동량으로 주어지죠. 리니어 모멘텀 선형 운동량은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 의하면 충격량, 그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과 같게 운동량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속도를 알면 지금 속도와 최종 속도 사이에, 속력 사이에 그 운동량 차이만큼 충격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충격량은 뭐냐면, 만약에 분사력이 똑같다 그러면, F로 똑같다면 F 곱하기 걸린 시간, F 델타 T예요. 그러니까 분사력을 내가 시간을 어느 정도 해야 이 속도가 거기까지 도달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속력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사력을 그 어떤 시간만큼 하게 되면 속력이 그렇게 올라가서 이런 궤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걸 구하기 위한 이 절차가 여기 이제 풀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시작이다 이거 마찬가지 궤적 방정식에 출발합니다. 이 궤적 방정식에서 이 여기 세타 0을 지날 때, 여기 세타가 0일 때, 그때 반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0라고 하고, 그때 여기 속도를 이렇게 가는 속도를 V0라고 하자. 그럼 헤드는 R0 V0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해요. 입실론이 아직 뭔지 모르니까 대입하면 여기 R0가 되고, 여기 요놈에서 입실론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구한 겁니다. 세타는 0이 되니까 요건 코사인 세타는 1이 돼버리고, 그래서 입실론은 라지 GM분의 R0 V0 제곱 빼기 1 이렇게 구해집니다. 근데 그 명왕성의 위성의 경우에 테티스 요놈이 돌 때 얘가 원형 궤도를 돈다고 했어요. 근데 걔의 속도를 V1이라고 한다면은 입실론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경우는
R1 제곱분의 GMM, 이거는 만류 인력이죠. 테티스가 받는 만류 인력이에요. 그놈이 테티스가 발생시키는 원심력과 같다는 데서부터 라지 GM이라는 게 R1 V1 제곱이라는 요 식이 구해집니다. 요 식에서부터 요게. 그러니까 요 식을 요 GM이 요걸로 되니까 여기 나오는 요 GM 대신에 요걸로 갖다 바꾼 거예요. 그 바꿔서 입실원식을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입실원은 R1 V1 제곱분의 R0 V0 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빼기 1이다. 자, 그런데 이 값들이 지금 R0, R1 이것들이 지금 다 주어져 있거든요. R0, R1 얘네들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그런데 탈출 각도가 아까 135도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입실원이 루트 2란 말이에요. 얘가 루트 2. 여기 요 식에서 여기 만족하려면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여기 루트 2를 대입하고 나면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은 바로 V0를 구할 수 있다. V0를. 그래서 V0를 R0와 R1 V1의 함수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다 루트 2는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19.03 km/s 1초에 19km 정도로 가야 얘가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거죠. 이건 단순 탈출 속도하고는 달라요. 단순 탈출 속도는 이 입실론이 1일 때예요. 루트 2가 아니라 1일 때. 그죠? 포물선은 탈출해도 탈출은 되니까. 그래서 1일 때로 단순 탈출 속도 계산해 보면 17.32km/s 이렇게 되는데 명왕선행에서 탈출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그 두 가지 정보, 서큘러 모션을 하고 있는 위성과 관련된 정보와 또 이게 쌍곡선을 그리는 이 우주선에 관련된 그 정보를 혼합해서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번 주에 다룬 내용들이 전부 천체역학 이런 종류의 얘기들인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운동방정식을 궤적방정식으로 바꿔서 궤적방정식 바꾸면은 솔루션을 얻은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풀이하는 그런 그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 지식들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중에 뭐 우주 쪽에 가서 일을 할 사람들이면은 이런 그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그 엔지니어링 기계공학의 분야에서는 사실은 천체역학 관련된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써먹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우주선을 갖다가 이제 우주선의 궤적을 갖다가 그려야 되고 예측해서 그 우주선을 컨트롤하고 운동을 제어하고 이런 쪽에 나중에 일할 사람들은 이런 지식들이 유용하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사실은 옛날에는 물리학이라는 게 역학에서 출발한 건데, 물리학이 역학에서 출발했는데 옛날에는 사실은 바로 이 천체역학 때문에 물리학이 발전한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무슨 기계공학 제품을 만들려고 물리학이 나온 게 아니고 그게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전부 천체 관측하면서 저 행성의 운동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연구하려고 처음에 물리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물리학에서는 이 지금 우리가 요 한 주 동안에 배운 이 내용과 관련된 걸 좀 더 디테일하게 물리학 전체 내용의 한 반 이상을 갖다 이걸 다뤘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점점 분량이 줄어들고 오히려 다른 쪽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돼서 이게 지금은 거의 우리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동력학에 그냥 옛날에 하던 거에 흔적 정도로 남아 있는 거죠. 일주일치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양이 상대적인 중요성이나 양이 굉장히 줄어든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나중에 요 관련된 우주 쪽에 일할 사람들만 조금 그 지식이 유용할 수 있겠고 그 외에는 사실 이걸 어디다 적용할 데가 별로 없는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전자총이라고 쏘면은 저쪽에 플러스 양극이 있고 이쪽에 전자를 쏘면 전자가 쫙 해가지고 양극적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이게 구심 운동하는 거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전자를 이렇게 쏘면 얘가 계속해서 얘를 향해서 양극을 향해서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거하고 똑같이 구심 운동합니다.
그런 그 전자에 날아가는 궤적 관련된 그런 거를 갖다가 계산할 때 이런 구심 운동하는 이런 방정식을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사실은 기계공학의 범주라기보다는 좀 적하지만 여하간 유사한 방정식을 푸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별로 그렇게 많은 예제는 아니고 주로 우리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 천체 역학과 관련된 걸 다루기 위해서 한 거고 초창기 물리학이 그래서 발전됐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우리가 한 주 정도 이렇게 다뤘던 거고 우리가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원래적으로 돌아옵니다. 원래가 뭐냐면 우리가 운동 방정식 유도했던 거죠. 자, 근데 운동 방정식을 유도해서 뭘 하는 거냐면 운동 방정식에는 힘과 운동 사이의 관계를 갖다 구하는 거예요. 힘과 운동 사이의 관계. 즉 속도가 뭐냐, 가속도가 뭐냐, 또는 거기 가해진 힘이 뭐냐, 이걸 구하는 그런 문제가 운동 역학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주로 이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다룰 때는 힘과 가속도와의 관계를 갖다 가지고 많이 다룹니다. 힘과 가속도.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 정보가 그 가속도가 아니라 속도일 때가 있어요. 속도가 주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힘과 가속도로 되어 있는 이 식을 한 번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은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그 값이 바로 뭐냐면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그리고 이 MA라고, F는 MA 할 때 MA라고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되는 놈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적분하게 되면 그게 힘 곱하기 속도가 되죠. 그래서 이 힘을 적분한 충격량과 이 MA라는 이 관성력을 적분한 운동량, 이 사이의 관계식이 얻어지게 되죠. 그게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다음 주 이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적분을 하는데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 방정식을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적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한 그 양을 갖다가 여러분이 물리학 배우면서 배웠겠지만 그거를 일이라고 그러는 거죠. 일은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관성력 MA라고 되어 있는 요놈을 갖다 거리에 대해서 적분해서 얻어지면은 요놈이 바로 운동 에너지가 구해집니다.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일한 양과 같아진다. 그래서 일과 운동 에너지는 차원이 같아지죠. 그래서 일은 에너지와 같은 차원입니다. 일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일과 에너지는 서로 다른 물리량이지만 차원은 같아요. 충격량과 운동량도 서로 다른 물리량이죠. 다른 물리량이지만 그러나 차원이 같아요. 그래서 서로 더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차원이 같아야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시간 더하기 질량은 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끼리 서로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이제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바로 그 적분을 해서 얻은 두 가지 원리, 하나는 일과 에너지의 법칙이라는 걸 하나 배우고 또 다른 하나는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적분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속도 정보가 바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두 법칙을 이용하면은 속도가 바로 구해져요. 그리고 일과 에너지 법칙에서는 거리에 대해서 적분하기 때문에 거리와 관련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이 돼요. 거리에 대해서 적분하기 때문에. 또 충격량 운동량 법칙은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쉽게 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비록 그 일과 에너지 법칙과 충격량 운동량 법칙은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유도가 됐지만 내가 풀이하려는 문제가 주어진 정보나 요구하는 정보가 어떤 정보냐에 따라서 내가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판단이에요. 판단.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떤 식을 가지고 풀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음 주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일과 에너지 법칙에 대한 내용과 13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 대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는 이제 일이라는 게 뭐냐, 에너지 중에는 또 운동 에너지, 일과 에너지 법칙에는 운동 에너지라는 게 등장해요.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위치 에너지, 보존 에너지라는 게 또 등장을 하죠. 에너지라는 그런 개념이 뭐 처음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그건 만들어진 개념인 겁니다.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만들어진. 그래서 그 개념들을 또 충격량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운동량은 앞에서 배웠지만 개념이, 그래서 새로운 그 몇 가지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걔네들 사이의 관계인 운동 방정식을 적분에서 얻어진 그런 법칙들이 두 개가 얻어진다.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풀 수 있느냐 하는 게 다음 주에 다룰 13장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범위가 됩니다. 중간고사 범위가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일단은 잘 이해하고 나면, 거기까지가 보통 여러분들이 대학교 물리 정도 내용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그 물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음 주까지 그게 한번 쭉 다음 주와 다음 주까지 두 주에 걸쳐서 거기까지가 한번 다시 쭉 리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선 중간고사를 본다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다뤘던 강체 동력학과 관련 회전 운동과 관련된 이 부분이 포함되는, 그게 이제 실제로 많이 유용합니다. 실제로는 회전 운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계공학에 등장하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이제 유용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강의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하는 얘기를 갖다 한 겁니다. 어디까지 와 있나, 전체적인 저건. 자,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여기 강의한 내용 또는 뭐 그 외에 이제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왜 이게 0이 되는지. 얘가 쌍곡선이 됐던 포물선이 됐던, 얘가 이쪽으로 세타가 이렇게 점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그게 R 값이, 여기서 R은 여기서부터 여기죠. R 값이 점점 무한대로 가는 거지. R 값이, 얘가 R이 무한대로 갈수록 여기에 평행해지잖아, 이 시계. 그래서 아까 그 궤적식에서 보면은, 이 식에서 보면은 R이 무한대가 되면 R분의 1은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1 플러스 입시론 코사인 세타, 얘는 0이 아니니까, ACG 제곱분의 GM은 0이 아니니까 1 플러스 입시론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그런 경우가 포물선인 경우하고 쌍곡선일 경우밖에 없대. 타원일 경우는 그게 안 나오고, 타원일 때는 안 되고, 쌍곡선이나 포물선일 때는 1 플러스 입시론 코사인 세타가 0이 된다. R이 무한대로 가면. 그래서 그 지금 쌍곡선의 경우에 해당하니까 지금 135도로 이렇게 이 선으로 접근해가는 쌍곡선에 해당하니까 이 식이 이렇게 얻어진 거예요.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자, 이미 내가 힘이 무한대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렇지, 정확히 얘기해야 돼. 속도가 무한대는 힘이 무한대다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이게 이렇게 운동을 할 때는,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 관측하기 하고 싶어서 여기 어느 지점을, 여기를 관측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하겠지. 이렇게 타원 운동하고 이렇게 하다가 일단은 타원 운동 방향을 바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바꾸고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갈 때 이렇게 90도 이렇게 포물선으로 튀어나가면 되잖아. 무한대로 할 필요 없다 이거지. 이렇게 튀어나가면 되거든.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무한대로 튀어나가려면은 이쪽으로 속도가 무한대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일로 튀어나가고 싶으면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그러면 안 되지. 어?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그 튀어나가면은 이렇게 포물선으로 튀어나가는 건 셈이 되니까 무한대 속도 아니어도 되잖아. 탈출 속도만 가지면 튀어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탈출 속도만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한다. 근데 이걸 몇 바퀴 돌면서 이걸 바꾸고 싶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튀어나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속도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없습니까?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시작하는 그 퀴즈에 관련된 공지는 다 돼 있는 상태니까 준비 잘해서 12장까지 내용 준비 잘해서 시험 퀴즈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